태종칠육 3사권 태종 17년 11월 1일 임자 두번째 기사 1417년 명령락 15년 사관원에서 조례를 갈도로 개칭하기를 청하다. 전에는 사헌부의 갈도와 사관원의 정리와 인조의 복색이 특수하게 달랐는데 지금은 정리를 고쳐 조례를 두어서 각사와 구별이 없고 일반의 보는 것이 혼동이 되어 길 가는 사람이 혹 말을 범하여 왕명을 욕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청컨대 사헌부의 예에 의하여 갈도로 계칭하고 그 관대는 정리의 예에 의하여 오건, 혁대, 담주색을 옷을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갈도는 사헌부나 사관원의 관원이 사진할 때 앞에 서서 길을 치우라고 소리치던 하례이다. 정리는 양부나 대관의 관원이 행차할 때 붉은 옷을 입고 길을 인도하던 사람이다. 태종실록 3사군 태종 17년 11월 2일 개축 첫번째 기사 예조에 명하여 동혈에 장사 지내는 제도를 상고하여 아래게 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죽어서 동군과 중군과 합장하고자 하는데 구천 아래에 동혈이라는 계교가 아니라 후세의 자손이 배소할 때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패단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빨리 고전을 상고하여 아래라. 내가 장차 능침의 땅에 점쳐서 수목을 심어 후일에 죽어서 장사할 곳을 준비하겠다. 구천은 황천이며 묘지이고 배소는 성묘이다. 태종실록 3사군 태종 17년 11월 3일 갑인 첫번째 기사 김사문과 유복종이 버린 아내 옥생에게 남녀 분별을 어지럽힌 죄로 다스리다. 김사문에게 장 80대를 때리고 유복종이 버린 아내 옥생은 장 80대를 속받았다. 헌부에서 유복종에게 아내를 버린 이유를 물으니 유복종이 아내가 지난해 경신밤에 그 오촌쑥 김사문과 윷놀이를 하는데 전에도 역시 황당한 흔적이 있었고 또 김사문이 어미의 상중에 있으면서 윷놀이를 하는 것을 내가 실제로 좋아하지 않아서 2번이나 아내를 부르니 아내가 내 말에 순응하지 않고 밤중이나 되어 나와서 옷을 벗지 않고 누웠습니다. 내가 거짓으로 잠든 채 하여 코를 고니 아내가 바깥방으로 나가서 김사문과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하였다. 헌부에서 옥생과 김사문을 추문하니 모두 불복하였다. 헌사에서 고문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서너 차례 고문하기 전에는 불복할 것이다. 만일 지나치게 형벌하여 진정을 알아낸다면 어찌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김사문은 상중에 놀이를 하였고 유복중의 처는 김사문과 윷놀이를 하여 남녀의 분별을 어지럽혔으니 이것으로 조율하여 죄주라. 태종실록 3사군 태종 17년 11월 3일 갑인 두번째 기사 윤자경, 섭공무 등에게 사사로이 저하를 찍어낸 죄를 다스리다. 윤자견에게 장 100대에 유 2500리를 속받고 섭공무에게 장 100대를 때리고 윤가생에게는 장 60대를 때리었다. 처음에 윤자견이 사섬주부로 있을 때 직장 섭공무 윤가생과 더불어 사사로이 닭종이 당나무 종이를 준비하여 제주관이 저화를 감인할 때를 당하여 그 속에 섞어서 찍어내어 관사에서 사사로이 쓰는 비용으로 삼아 매양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연회를 하고 심지어는 소를 잡아먹고 마시기까지 하였다. 잡아놓고 마시기까지 하였고 동부지돈영부사 조혜와 사복정장 이효량 등도 또한 일찍이 사섬 원리가 되어 저화 종이를 감조할 때 술을 줄이어 호조에 보고하고 사사로이 창고에 감추어 두었는데 이때 이르러 일이 발각되었다. 형조에서 핵실하여 물어서 직첩을 거두고 그 사유를 국문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조혜와 이효량은 공신의 아들인 때문에 조를 면하였다. 임금이 형조에서 조율한 계본을 보고 섭공무와 윤자견이 죄가 같다면
평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정상을 캐어보면 그 죄가 한 가지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섭공무가 비록 윤자견과 더불어 사사로이 저화를 찍어내기는 하였으나 윤자견은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고 섭공무는 참여하지 않았으니 그 죄가 조금 가볍다. 섭공무는 자자의 유형을 면제하라. 이에 윤자견의 아비 전지 안성군사 윤충보가 북을 쳐서 호소하기를 노신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자식이 자자되어 오점이 후세에 미치는 것이 참으로 슬픕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한때의 살림을 모두 알고 사필이 있으면 자자를 하지 않으나 마찬가지이다. 호소를 들어주어 우선 자자를 면제하고 유형과 장형을 모두 속받으라. 유락박사 공윤기, 예빈녹사 임명산, 예문대학 이길배 등도 또한 초청객으로 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울러 태 50대를 데리고 파직하였다. 각인은 저화를 발행할 때 사슴서에서 일일이 확인을 한 뒤에 찍던 검인이다. 태종실록 3사군 태종 17년 11월 3일 갑인 세 번째 기사 대간에서 이속을 법대로 처치하도록 청하다. 윤호하지 않았다. 태종실록 3사군 태종 17년 11월 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이속을 관노로 정하고 가산을 정몰하다. 사헌부에서 상언하였다. 전일에 이속의 불충한 죄를 가지고 본부와 간언에서 교장하여 죄주기를 청하였는데 유윤을 내리지 않으시니 신등은 실로 유감입니다. 대저 남의 신하가 되어서 죄가 불충한 데 있으면 법으로 마땅히 배고 의리로 세상에 될 수 없습니다. 어찌 머리를 보존하여 시골에서 편안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속의 불충한 마음이 말과 행동에 나타났는데 전하께서 다만 참아 못하는 마음으로 패하여 서인을 삼고 곤장을 때려 귀양 보냈으니 악한 것을 징계하고 후례를 경계하는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법이라는 것은 천하 고금이 함께 말미암은 것이니 전하가 사사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명하 유사에 내려 그 죄를 밝게 바로잡아서 후례를 경계하소서. 사관원에서 또 상언하기를 거기 생각하건대 이속의 죄는 마음에 쌓여 말에 나타난 것이니 그 왕실을 업신여기는 횡력하고 불경한 마음은 전하께만 득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천지 신지가 함께 노하고 일국의 심리 함께 분하여 여기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그 죄를 밝게 바로잡아서 신민의 소망을 위로하소서 하였고 의정부에서 상언하기를 이속의 죄는 죽어도 용서할 수 없으니 빌건대 유사로 하여금 그 몸을 베고 그 집을 정몰하여 신민의 분을 쾌하게 하소서 하고 육조에서 상언하였다. 예라는 것은 천하의 큰 관방입니다. 지금 이속이 범한 바를 대간에서 죄주기를 청하는데 전하가 단지 가벼운 법전을 따르니 대소신료가 결명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이속이 신자로서 군부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니 그 죄가 한 가지요. 이속이 불성실한 말로 그 자식을 죽었느니 살았느니 하여 하늘을 속이고 임금을 속였으니 그 죄가 두 가지요. 옛부터 제왕의 아들은 모가로서 존귀함을 따지지 않는데 이속이 사심으로서 망령되게 농화의 세계를 의논하였으니 그 죄가 세 가지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인군에게 무례하게 하는 자를 보며 응전히 조작을 쫓는 것 같이 하라 하였으니 이속이 무례하게 말을 한 것은 실로 그 마음이 불충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죄가 막대하여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원컨대 전하는 대간의 청한 것을 굽어 쫓아서 법대로 처치하여 하늘을 속이고 명을 거역한 죄를 징치하고 죄악 만세의 법전을 바르게 하고 천하 국가의 대방을 삼가고 대소신료에 바라는 것에 맞게 하소서. 그러므로 이 명령이 있어서 창원부의 관노를 정하였다. 농화는 공주나 옹주이고 응제는 매이며 조작은 참새이다. 태종실록 3사군 태종 17년 11월 5일 병진 두 번째 기사 구주탐제 원도진의 사인이 예물을 바치다. 구주탐제 우무의 원도진의 사인이 예물을 바치고 동기, 도화, 포자 등의 물건을 청구하였다. 태종실록 3사군 태종 17년 11월 5일 병진 세 번째 기사 하교하여 참스를 검하다.
예조의 교지를 내리었다. 참위 술수의 말은 세상을 미혹하고 백성을 속이는 것이 심한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마땅히 먼저 버려야 하기 때문에 이미 서운간에 명하여 요망하고 허탄하여 바르지 못한 글을 골라서 불에 사르게 하였다. 이제부터 서울과 외방에 사사를 간직하고 있는 요망하고 허탄한 글은 오는 무술년 정월까지 하나에 자수하여 바쳐서 늘 역시 불살라 없애게 하고, 만일 혹시 정한 기한까지 바치지 않는 자는 여러 사람이 징고하도록 하락하여 조요서의 율에 의하여 시행하고, 범인의 가사는 고한 사람에게 상으로 충당하라. 태종실록 3사군 태종 17년 11월 5일 병진 네 번째 기사. 호조에서 탄을 거두는 법을 올리다. 요즘 성공감에서 정문으로 한 것으로 인하여 정탄을 수납한 휘를 비교하여 보면 혹 15도 혹 20도짜리가 있고 또 저울로 다는 것이 있어 경중이 같지 않기 때문에 계문하여 취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탄을 어찌 감히 말과 대로 헤아리기를 쌀과 곡식과 같이 할 수 있겠느냐. 70건으로 한 섬을 삼아서 수납할 때 쓸 때에도 건으로 달아서 내어주라. 취지는 임금의 명을 받습니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11월 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동짓날에 상황을 받들어 헌수하다. 광년루 아래에서 헌수하였으니 동짓날인 때문이었다. 세자 종친이 시연하였다. 의정부 6조 양부 이상과 백관에게 시연하고 또 전남 입품에게 시연하고 갑사 별패와 여러 대골내에서 장선하는 자에게 이르기까지 술을 주고 세자를 시켜 6대원에게 전지하기를, 상황을 무시고 함께 즐기니 참으로 즐겁다. 비록 3, 4경에 이르더라도 해롭지 않겠느냐. 또한 사필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 하니 조말생이 부복하여 대답하기를, 성한 일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사책을 올려야 합니다 하였다. 초경 2점에 이르러 상황이 나가니 임금이 도나문까지 전송하였다. 사연은 나라에서 잔치를 내려줌을 말한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11월 7일 무오 첫 번째 기사. 충청도 해미연 호장 김년이 은돌이 있다고 고하니 역사를 면제하다. 김년이 서산군 임내 지곡현 땅에 은돌이 있다고 고하니 관가에서 사람을 보내어 파내어서 납 1건 8양중을 녹이었는데 정년한 100원이 1전 3푼이었다. 또 다른 돈은 은돌이 있는 곳이 모두 암석 사이인데 여기는 땅이 평평하고 나무가 무성하여 은을 단련하기에 제일 좋은 땅이었다. 공조에서 아뢰기를, 원컨대 김년을 교명에 의하여 역사를 면제하여 후인을 권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11월 7일 무오 두 번째 기사. 대마주 좌위 문대량의 사인이 예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11월 8일 김이 첫 번째 기사. 군영을 짓는 것을 의논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각도에 번성하는 시비 군영을 쓸모없는 제목으로 임시로 지었기 때문에 여러 해가 되면 모두 퇴락하여 심한 추위와 장맛비에 간고하기가 더욱 심합니다. 마땅히 오는 봄에 고쳐 지어야 하겠으니 빌건대 강원도 및 충청도 시위 군인을 시켜 나무를 베어 냇물에 띄워 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보다 먼저 병조 판서 박신이 조계에서 헌의하니 임금이 이것은 장구한 계획이다 하였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11월 8일 김인 두 번째 기사. 용안성의 창구를 덕성창이라 이름하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11월 1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금화령을 내리다. 호조에서 아뢰었다. 대명률 실화조에 이르기를, 무릇 실화하여 자기 방옥을 불태운 자는 볼기 40대를 때리고 간민의 방옥을 연소한 자는 볼기 50대를 때린다고 하였습니다. 실화한 사람을 죄주되 종묘와 궁시를 연소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살을 연소한 자는 1등을 감하고, 만일 산릉의 조역 안에서 실화한 자는 장 80대와 독 2년에 처하고, 임목을 연소한 자는 장 100대와
이천리에 처하고 만일 관부 공회와 창구 안에서 실화한 자는 장 80대와도 2년에 처하고 밖에 있다가 실화하여 연수하는 자는 각각 3등을 감하며 만일 고장과 창호 안에서 불을 피운 자는 장 80대를 때리고 궁전과 창고를 수위하는 자 또는 죄수를 맡은 자는 다만 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모두 지키는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 어기는 자는 장 100대를 때리소서. 지금 각사의 원리가 상직함에 있어 친히 고찰하지 않고 하전을 시켜 좌경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하전이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는 각사의 관리가 해가 지는 때에 입직하여 이전과 하전을 거느리고 마음을 써서 좌경하게 하고 불을 금하는 순간과 각조에 속한 상직 관원이 때를 정하지 않고 적간하여 만약 치만하는 관원이 있으면 소사의 관문을 보내어 논죄하고 외방의 수령은 수많은 창구를 상직하기가 실로 어려우니 향리 양반의 체제를 정하여 고찰하게 하고 지만하는 수령 색장이 있으면 감사가 율에 비추어 논죄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보다 먼저 조계에서 임금이 중회에서 실화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맡은 관리가 해이한 수치이다. 호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던 때문이었다. 조역은 무덤의 경내이며 창호는 미국 창고이고 하전은 아전이며 좌경은 궁중의 보루각에서 밤에 진과 북을 쳐서 경점을 알리는 일인데 초경 3점에서 시작하여 오경 3점으로 마치며 서울 각지의 경점 군사가 보루각의 진과 북소리를 받아 다시 쳐서 차례로 알렸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11월 10일 신유 두번째 기사 통례문 판관 김면을 의금부에 가두다. 김면이 동지 할애를 당하여 예가 끝난 뒤 임금이 안으로 들어갈 때 공신을 늦게 불렀으므로 헌사에서 탄핵하여 아랫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11월 10일 신유 세번째 기사 형조에서 제주 도안무사의 죄수를 신문하는 사일을 아뢰다. 안무사가 형조에 보고하였다. 본주는 바다 가운데 있어서 비록 긴급한 공사라도 반드시 바람을 기다린 지 여러 달 만에 육지에 나오게 되는데 지금 교명에 의하여 범죄한 것이 있는 사람을 신문하고 때리어 형벌을 행하는 것을 반드시 감사에게 보고한 연후에 시행한다면 지체되는 옥사가 없지 않을 것이니 불충, 불효, 살인, 강도 등 일죄는 반드시 감사에게 보고하고 도형, 유형 이하의 죄는 그때그때 곧 결단하고 명백하게 치부하여다가 연말 마지막 달에 이르러 정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제주의 일은 예전부터 그러하다. 지금 안무사가 보고하는 것은 다만 새로 내린 교지로 인합니다. 보고한 대로 시행하라. 일죄는 죄로서 가장 무거운 종류에 속하는 사직에 관계되는 불충이고 풍속에 관계되는 불효, 살인, 강도 등 이에 속한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11월 13일 갑자 첫번째 기사 작은 초옥을 국내에 지으라 명하다. 임금이 밤에 자문 성공감의 기인 20여 명이 역사하는 소리를 듣고 내관 홍득경, 엄명수 등을 시켜 전지하였다. 성공 판관 윤인이 작은 집을 짓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은 지독한 추위 때 밤에 기인을 역사시켜 내 마음을 괴롭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명의는 일찍 파하라. 자문은 궁전을 둘러싼 자성에 설치된 문이고 대개 신하들끼리 나라 일을 의논할 때 이곳에 모였고 또 자문 안에는 성공감, 군기감이 있었고 뒤에 자문감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11월 13일 갑자 두번째 기사 전계림 부윤 한의의 졸기 대은 한성 안에게 종이 100권 납촉 열정 관각 초둔 부일을 주었다. 한승하는 한의의 장자이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11월 14일 얼축 첫번째 기사 사무부에서 청성부원군 정탁의 주회를 청하다. 정탁이 노비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박은을 미워하여 망령되게 말하기를 박은은 황단류의 예손이 아니라고 하였기 때문에 헌사에서 청하였으나 공신인 때문에 죄를 면하였다.
임금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11월 1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인덕궁에 나아가 헌수하다. 대소실와 보거인에게 술을 주었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11월 17일 모진 첫 번째 기사. 예조참판 허조가 소격전을 고쳐 짓도록 청하다. 좁은 때문이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불법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도 않고 해방도 하지 않고 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 지금 천재 성신에게 초래하는 일도 또한 그 실지 이치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역대 제왕과 지금의 중하와 전조의 왕씨가 모두 이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예조와 제조, 김첨 등에게 명하여 예전 문적을 밝게 상고하여 그 사전을 정하고 번잡하고 허위인 것은 버리게 하였다. 만일 좁은 곳이 있거든 내년 봄을 기다려서 고쳐 지으라. 소격전은 조선시대 때 1월 성진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세운 전당 도교에서 나온 것이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11월 1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형조에서 노비에 대한 사의를 올리다. 그 대략은 이러하였다. 1. 같은 근각의 노비를 같은 쪽의 사손이 비록 한두 사람이라도 저쪽과 대척하여 결사를 얻었을 때에는 결사를 얻은 자를 움직이지 않으며 그 나머지 대척하지도 아니하고 관문을 속여 받은 자는 거론하지 말고 시집한 사람이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1. 가보년 이후에 관사에서 결절을 얻어 금합한 노비와 당시의 상사, 담사가 끝나지 않아서 나누지 못한 노비는 아울러 나누어 주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서로 송사하는 것은 금단할 때 현신하지 않았던 원고는 11월 금날까지 한정하여 그 소첩을 불사르고 다시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앞의 것은 그 당시에 결절을 얻은 자에게 주라고 이미 교지를 내렸는데 유사가 숨겨두고 도로 허물어뜨렸으니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미 당시에 결절을 얻은 자에게 주라고 하였으면서 또 관문을 속여 받은 자는 거론하지 말라고 한다면 심히 불가하다. 이에 하교하였다. 대척함이 없이 관문을 속여 받은 자도 또한 시득결례로 논하고 나머지는 모두 의논한다. 대척은 원고와 피고가 한자리에 모여 대질하여 변명하던 일이다. 금합은 아울러 합함이며 상사는 장사 지낸 뒤 두 돌 만에 지내는 제사이고 대상이다. 담사는 대상을 지낸 그 다음 달에 지내는 제사 담제이다. 현신은 소송인이 출두함이며 시득결례는 현재 판결을 얻은 예이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11월 18일 기사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종천한 사람이 5개를 정장하지 않은 경우 수리하지 말도록 하다. 형조에서도 아래기를 공사에서 소량하는 사람이 이미 일찍이 종천한 뒤에 지금 정륜년 9월 초 1일 이전에 5결이라고 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리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11월 20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이세기 지은 정릉 신도 비문을 거두다. 예조에 하지하였다. 대소 원인이 이세기 지은 함흥부 정릉 비문을 인출하여 집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설과 외방에 자세히 찾아 물어서 고하여 얻어 바치라. 정릉은 환조의 능이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11월 20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일본 능주 태수 4인이 예물을 바치다. 호표피와 인삼을 청구하였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11월 20일 임신 첫 번째 기사. 노비의 공문을 의논하다. 권진이 친히 품신하기를.
대수 인원의 노비를 서울에서는 다만 전계자가 없는 것을 추구하여 한승부로 하여금 채자를 주게 하고, 외방에서는 전계가 있고 없는 것을 논하지 말고 모두 추구하여 진성을 만들어 주게 하소서 하니, 유정현이 아뢰기를, 맡은 관리가 다만 친정만 보고 공문을 주면 탐하고 완악한 무리가 허문을 가지고 타인의 노비를 아울러 기록하여 후일의 소송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신은 원컨대 서울은 한승부에서 외방은 갖고 그래서 매양 노비에 대하여 친히 그 사실을 물은 뒤에 진성을 만들어주어 후일의 상고에 빙거하게 하소서 하매, 임금이 말하였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그 대강을 가지고 엄하게 법을 세워서 탐하고 사나운 것을 경계할 것인데, 어찌 사람마다 귀에 대고 친히 물은 연후에 그 쟁단을 맡겠는가. 한승부라하고 다만 천적이 없는 자를 추구하여 관문을 급부하고, 외방의 각 고을에서는 천적이 있고 없는 것을 물론하고 모두 관문을 주는 것이 가하다. 일이 마침내 시행되지는 않았다. 채자는 관사에서 인장을 찍지 않고 임시로 주던 채자를 새긴 공문이었다. 태종실록 3사군 태종 17년 11월 21일 임신 두 번째 기사. 대마도 수호가 토산물을 바쳤다. 태종실록 3사군 태종 17년 11월 21일 개이후 첫 번째 기사. 전 부정 강호의 주회를 논하다. 형조에 내려 죄를 논하였다. 강호가 일찍이 기무의 반인으로서 중국 경사에 갔을 때 많이 포물을 가지고 가서 지나치게 흥리를 하였는데, 일이 발각되어 관가에 몰수되었다. 이때 이르러 그 물건을 도로 받고자 하여 북을 쳐서 신소한 때문이었다. 강호는 본래 장사하는 사람이었다. 태종실록 3사군 태종 17년 11월 22일 개이후 두 번째 기사. 육조와 한성부의 낭청을 포편하는 법을 세우다. 육조 한성부 낭청의 포편은 각각 당상이 하고, 형조 도관 낭청의 포편은 겸지조사가 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3사군 태종 17년 1월 23일 갑술 11월 23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유환우를 금산의 소나무를 베어 쓴 이로 의금부에 가뒀다. 유환우는 일찍이 태조의 잠재에서 시종하였고, 또 재령의 땅을 잡는 여러 일을 모두 주장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영실 근처에 살게 하고 겸하여 능침의 일을 규찰하게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금산 안에 소나무를 베어서 사사로이 쓴 일이 발각되어 한사에 쌀이니 3일 동안 가두었다가 석방하였다. 금산은 능력 부근의 입산 벌목 금지된 산을 말한다. 태종실록 3사군 태종 17년 11월 24일 을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상황을 받들어 술자리를 베풀다. 강연루 아래에 술자리를 베푸니 종친이 시연하였다. 날이 저물어 극진이 즐기다가 파했다. 임금이 더 남은 밖까지 받들어 인도하였다. 태종실록 3사군 태종 17년 11월 24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세자가 금빛 고양이를 구하려 하다. 세자가 금빛 고양이를 신유창의 집에 구하니 신유창이 청구하는 것을 쫓지 않고 빈객 탁신에게 구하였다. 탁신이 서영관을 불러 말하니, 이에 서영관이 헌언하기를, 이 물건이 비록 은견에 비교할 것은 아니나 구경하고 좋아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재상의 집에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 세자가 말하였다. 사람들이 항상 말하기를 금빛 나는 고양이는 순놈이 적다고 하기에 보고 돌려보내려고 한 것이다. 태종실록 3사군 태종 17년 11월 25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경차관을 전지의 손실을 살피기 위하여 경기에 보내다. 고조의 아뢰을 따른 것이었다. 전지의 손실을 다시 살피어 만일 손을 실로 하였거나 실을 손으로 한 자가 있으면 수령과 위관을 논제하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편전해서 정사를 보는데 재상들이 아뢰기를, 경기의 수령 위관 등이
전지의 손실을 살펴서 납품한 것이 맞지 않고 각품의 과전이 손에 지나친 것이 더욱 심하여 사람들이 모두 실망합니다. 하물며 지금 과전의 3분의 1을 하도에 이속한 경우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옳게 여기었다. 이때 이르러 경차관을 나누어 보내고 인하여 전지하였다. 전지를 받은 주인과 경작하는 자의 고장을 살피어서 거짓으로 구한 자를 논제하라. 태동실록 34권 태동 17년 11월 26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각도의 혈량과 유일을 구하다. 유일은 명망이 높은 사람으로 초야에 묻힌 사람을 말한다. 태동실록 34권 태동 17년 11월 27일 무인 첫 번째 기사 각 고을의 신명색을 파하다. 사헌부에서 상언하기를 각 고을에 신명색을 둔 것은 수령이 만일 불의한 일이 있으면 체근하고 숨기지 말아서 민폐를 제거하기 위함인데 밀양, 신명색, 손복경이 부사, 윤회종을 농락하고 깨어서 백성이 경작하는 전지를 빼앗았고 괴산의 신명색 최고가 임의로 연호군을 말하여 남의 집을 허물어뜨렸으니 수령을 속이고 시비를 변란하게 하여 해가 백성에게 미칩니다. 각 고을의 신명색을 모두 혁파하여 버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옛날에 진상군이 말하기를 각 업의 수령이 때없이 체대되어 조령을 알지 못하니 만일 현명한 풍관으로 신명색을 정하면 국가와 백성에게 이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수령에게도 도움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지금 이와 같다면 신명색의 작패가 심하다 명하여 혁파하였다. 신명색은 각도의 관찰사가 수령이 담보하고 불법한 것을 규찰하기 위하여 주부 군현에 파견한 관사였다. 연호군은 각 호에 배당하여 부역에 나아가는 정부를 말한다. 진상군은 하윤이다. 태동실록 3사권 태동 17년 11월 27일 모인 두 번째 기사 조운의 때를 잃은 일로 충청도 도관찰사 서선을 파직하다. 충청도의 조운의 시기에 미치지 못하여 도중에 얼음이 얼어서 인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때문이었다. 녹정감제 차사원 청풍군사 권소 덕산현감 권수종 직산현감 최규 수참전운 판간 김자동 등을 파직하고 영선차사원 이산현감 양유종 대진만호 오진경은 모두 논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죄가 감제에게 있고 영선한 자의 죄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녹정감제 차사원은 각 지방에서 서울로 조전하던 농민을 배에 실어 나르던 일을 감독하던 차사원이고 영선차사원은 조전하던 때 배를 몰고 목적지까지 가는 책임을 진 차사원을 말한다. 태동실록 3사권 태동 17년 11월 27일 모인 세 번째 기사 경기도관찰사 목진공을 파직하다. 손과 실이 맞지 않은 때문이었다. 태동실록 3사권 태동 17년 12월 1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정은 김자이 감찰 김소남 등 17인을 파직하다. 정은 김자이 감찰 김소남 김경재 조서강 하척 등 17인을 파직하였다. 처음에 감찰이 서로 의심하고 갈라졌는데 김경재 하척 등 12인이 김소남 조서강 등 6인이 정교를 어기고 사사로이 정령 김자이 집에 모였다가 본부에게 고발하니 김소남 등이 또 보복하고자 하여 김경재 등이 전일에 행한 각 범죄 이름을 또한 본부에 고발하였다. 헌부에서 조사에 물어서 양쪽이 모두 죄가 있다고 알인 때문이었다. 오직 정국과 김유는 범한 것이 조금 가볍기 때문에 출사를 명하였다. 태동실록 3사권 태동 17년 12월 2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내이 양홍달 등을 밖에 내치다. 양홍달 박윤덕을 밖에 내치었다. 양홍달 등이 참새고기 전병을 만들어 바치고 금기하는 것을 아뢰지 않았기 때문에 내치었다. 이 흔을 결박하여 그 불경한 죄를 수죄하고 용서하여 환임시켰다.
태종실록 3사건 태종 17년 12월 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유정현, 박은, 한상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영의정 중 유정현, 영서운 관사로, 좌이정 박은을 영춘추관사로, 우이정 한상경을 영예문관사로, 황희를 형조판서로, 성발도 김점을 의정부 참찬으로, 정력을 호조판서로, 윤영을 한성부사로, 탁신을 이조 참판으로, 맹사성을 충청도 도관찰사로, 김자지를 경기 도관찰사로, 권진을 평안도 도관찰사로, 성달생을 전라도 도관찰사 겸 병마 도절제사로 삼았다. 태종실록 3사건 태종 17년 12월 3일 갑신 두 번째 기사 풍해도를 황해도로 고치다. 태종실록 3사건 태종 17년 12월 4일 을리오 첫 번째 기사 이조에서 사관을 청구하는 법을 올리다. 이보다 앞서 박은이 아뢰기를 기재하는 사필의 책임이 큰데 지금 사관이 서로 청가에 사관이 된 자가 혹 좋아하고 미워하는 데에 따라서 젖비린내 나고 서법도 알지 못하는 자를 청거하니 참으로 미편합니다. 원컨대 이 폐단을 고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사관이 청거하는 것은 유래가 오래되었다. 새로 나온 유생의 재행과 조계를 위에 있는 사람이 두루 알 수 없으므로 스스로 그 동료를 택하게 하면 선택하는 것이 반드시 정확하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물며 그 청거하는 표에 말하기를 문이나 행실에 있어 이 책임을 감당할 만하다고 한 경우이겠는가. 만일 혹시라도 불가하다면 고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이때 이르러 이조에서 상언하였다. 사관은 시사를 기록하는 것을 맡아서 후세의 귀감이 되니 그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참회 사관의 청거로서 계문하여 제수하니 전선의 법에 실로 미편합니다. 이제부터는 사관의 권한이 있으면 예문관, 춘추관의 당상으로 하여금 시직, 산직의 문관으로 참외 내에서 직품이 상당한 자를 모아 시험하여 반드시 경사를 통하고 제술에 능하고 안팎의 헌구가 없는 자로서 일망의 사민을 추천하여 이조의 간문을 보내어 계문하여 제수하는 것으로서 항식을 삼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망은 후보자를 말한다. 태종실록 3사건 태종 17년 12월 4일 을리오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감사를 청구하는 법을 상소하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삼가 원전을 살피면 관찰사가 되는 자가 대간으로 하여금 청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근래 이래로 이 법이 행하여지지 않으니 이루어진 법에 어그러짐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신등은 생각건대 감사의 책임이 한 지방을 전제하므로 수령의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이나 청렴하고 탐호한 것이나 민속의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모두 달려있으니 이것은 반드시 공정하게 몸을 가지고 밝게 원통함을 살피고 백성을 은혜로 사랑하는 사람인 연후에 그 직책에 알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적합한 사람을 얻어서 수령이 직책을 받들고 백성을 생업이 편안히 하고 만일 적합한 사람이 아니면 한 지방의 폐해를 받음을 이루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책임의 중한 것이 이와 같으니 선택을 진실로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매양 감사를 보낼 때 반드시 정부 6조 대간으로 하여금 명망이 있는 사람을 가리어 이름을 갖추어 아뢰게 하고 전하가 또 맡길 만한 실상을 살핀 후에 책임을 주어 보내는 것으로 항식을 삼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사건 태종 17년 12월 4일 을리오 세 번째 기사 예조판서 변계량이 제천지례를 행하도록 청하다. 변계량이 하늘에 제사하는 예를 행하도록 청하였다. 변계량이 아뢰기를 신이 항상 하늘에 제사하는 예를 행하도록 원하여 이미 지나간 해에 2번씩이라 계달하였으나 유윤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이 예를 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내가 일찍이 들으니 천자는 천지에 제사하고 제후는 경내에서 산천에 제사한다 하니 나는 다만 이 예만 알기 때문에 경내 산천에 제사하고 하늘에 제사하는 예는 감히 바라지 못한 것이다. 하물며 노나라의 교체가 예가 아닌 것을 선유가 이미 논한 것이겠느냐 하였다.
변기량이 우리나라가 멀리 해외에 있어서 중국의 제후와 같지 않기 때문에 고 황제가 조서하기를 천조지설이라 하였으니 스스로 선교를 하라 하였고 또 천조지설이 하였으니 스스로 선교하여라. 또 전조의 왕씨가 이미 이 예를 행하였는데 다만 승상께서 사대하는 정성에 예에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행하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전하가 덕을 닦아 하늘을 감동시키는 정성이 지극하더라도 반드시 하늘에 비는 일이 있은 연후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덕을 닦아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이 내 어찌가 감히 틀 것만큼이나 마음에 있겠느냐. 다만 신은 예 아닌 것을 흠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예에 당연한 것을 행한 연후에 천신지기가 돌아보고 도우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불행히 가뭄이 있으면 신마다 받들지 않는 것이 없어서 여러 신하들이 상제께 기우제를 지내기를 청하기 때문에 정해년 가뭄에 창녕부흥을 성성린에게 명하여 북교에서 제사하고 나는 해온정 앞에서 밤새도록 꿇어앉아 기도하였었는데 창녕의 덕망과 성함과 일국의 시민의 비를 근심하는 정으로도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하였으니 어찌 감히 기도하여 감동시키겠는가. 만일 또 중국 제후와 같지 않다고 한다면 사신과 환관이 올 때 왜 교회에서 마저 경의를 표하는가. 정조 절일 천추에 내가 왜 친히 표전을 보내고 공을 바쳐 예를 다하는가. 변기량이 신은 다만 이 예로서 기천영명의 실상을 삼기를 원하기 때문에 감히 청하는 것입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였다. 서전에 말한 기천영명이 어찌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나 큰 가뭄이 있으면 부득이하게 기우제를 지내는 때가 있으니 마땅히 대신과 더불어 여러 사전에 상고하여 참작하여 아뢰라.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12월 4일 을이후 네 번째 기사 대은이 임금이 대은 등에게 환관을 적간하도록 이르다. 계사하던 여러 신하들이 나가니 임금이 대은 등에게 일렀다. 내가 경서, 통감, 송사, 원사, 삼국사, 전조사를 훑어보니 환관이 비록 임금에게 충성한 자도 있었으나 임금에게 아첨하여 나라를 망친 자가 항상 많았다. 그러나 인군의 궁위 사이에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국내에 있는 환관이 매양 작은 일에 나를 속이니 어찌 법대로 처치하는 것을 알지 못할까마는 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환관을 어떻게 일마다 내치고 꾸짖을 수 있겠는가. 내가 매양 밤중이 되어 겨우 3~4각을 자는데 간밤에는 체기가 불편함으로 인하여 장선하는 사람을 물으니 내관이 제 마음대로 내보냈다 하므로 간악하기가 심하였다. 그러므로는 성정원에 매일 밤 입직하는 환관과 장선하는 사람을 적간하라. 장선은 수라를 장만합니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12월 4일 을이후 다섯 번째 기사 화상간 정사정을 상주에 내치다. 장 100대를 때려 직첩과 노권을 횟수하고 상주에 내치었다. 처음에 장사정이 회양군 이방간의 종 보배를 첩으로 삼아서 딸 백종을 낳고 그 첩을 버리었다. 그 뒤에 이방간이 백종을 첩으로 삼았는데 장사정이 알고도 고하지 않았다. 이때 이르러 자식을 낳은 소식을 듣고 일찍이 알지 못하였다가 지금 비로소 안 것 같이 하여 말을 꾸며 아뢰었다. 이에 의금부에 내려 공문안이 조율하여 아뢰었다. 임금이 무릇 공신이 죄를 범하면 보존하고자 생각하니 대간이 죄주기를 청한다. 지금 장사정도 또한 율에 의하여 단죄하겠느냐 하니 의금부에서 아뢰었다. 장사정이 개국 정사의 신하로서 사사로이 대역 의 사람과 사통하여 하늘을 속이고 임금을 속였는데 하물며 맹세에 실린 말에 일이 정사에 관계되면 마땅히 법으로 논하라 하였습니다. 청컨대 법에 처치하소서. 그러므로 이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12월 4일 을이후 여섯 번째 기사 영조에서 연변주군의 응변 조병하는 법을 올리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연변주군에 혹은 도적이 있거나 혹은 목장의 맹수가 돌입하면 소재지의 관리가 상례에 구애되어 결제를 받아서 군사를 조발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있으니 참으로 염려됩니다. 상고하면 대명률
천조 군마조에 이르기를 사나운 군사가 졸지에 이르러 와서 공격하고 엄습하고자 하고 성진 군마가 둔취한 곳에 미치거나 혹은 반역이 있거나 혹은 적이 내응하는 것이 있어 일이 급하고 길이 멀면 아울러 편의에 따라 화속하게 군마를 조발하여 시기를 타서 소멸 체포하도록 허락하고 만일 도적이 불어나서 응당 모여서 잡아서야 할 것은 인근의 위소가 비록 소속이 아니더라도 군마를 조발하여 책응하고 아울러 곧 본관 상사에 신보하여 조정에 전달하여 알리고 만일 곧 조발하여 보내어 회합하지 않았거나 곧 상사에 신보하지 않거나 인근 위소에서 곧 군사를 보내어 처형하지 않은 자는 아울러 임의대로 조발한 죄와 같이 한다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만일 변경에서 도적을 맞거나 목장에서 호랑이를 잡는 위급한 일이 있으면 소재지의 관사에 곧 군사를 조발하여 책응하고 본도 감사에 급히 보고하여 사유를 갖추어 본조에 입문하면 본조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계달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식을 삼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보다 앞서 목장에 호랑이가 있어 그 고을에 수령이 군사를 조발하여 구축하였는데 감사가 허물로 삼아 병조에 입문하여 병조에서 아뢰었다. 임금이 혹은 도적이 있거나 혹은 이와 같은 나쁜 짐승이 있는데 결제를 받은 후에 군사를 조발하겠느냐? 병조에서 지금까지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이 가하겠느냐? 예전 제도를 널리 상고하여 입법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으므로 병조에서 이 계문이 있었다. 둔치는 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 있음을 말한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12월 5일 병술 첫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지개천군사 민수산의 죄를 청하다. 민수산이 아내가 있으면서 아내를 취하여 임의로 직임을 떠난 죄를 청하는 임금이 민수산은 동년 동경인 때문에 용서하였다. 동경은 한때 과거에 급제하여 방목에 같이 오른 사람이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12월 6일 정의 첫번째 기사 세자와 왕자 보마가 광년리에서 헌수하다. 세자와 효령대군, 충녕대군, 성녕대군, 경영군, 이비, 공영군, 인, 청평군, 이백강, 평양군 조대림, 의상군 남희가 헌수하고 여러 종친과 권영군이 시연하였다. 병조판서 김한로, 이조판서 시몬, 호조판서 정력, 동지총재 성억, 대호궁 최사강, 강주는 밖에 앉히고 연회를 차려주었다. 임금이 지금 이 김한로 등 6인은 왕실과 연혼한 사람들이니 이후부터는 종친의 내연에 모두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 하고 이에 김한로 등을 명하여 차례에 따라 잔을 바치게 하였다. 정비가 편전에 나아가니 세자 이하가 헌수하고 숙빈 여러 대부인, 궁주, 옹주가 시연하였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12월 6일 정의 두번째 기사 통사 최천로가 북경에서 돌아와 한시의 일을 아뢰다. 황제가 한시를 사랑하고 중하게 여기어 내간 육선제를 보내어 상사를 가지고 요동에 이르렀습니다. 하니 임금이 최선로에게 모의 모관을 주고 예조에 명하였다. 지금 오는 사신을 영접하는 것을 한결같이 황음을 접대하던 예에 의하라.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12월 6일 정의 세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박습이 이방간 등의 죄를 청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신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인신이 임금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고 불충한 죄를 범하여 친척 훈신이라 하여 왕법을 폐할 수는 없으니 이것은 천하 고금의 공통된 의리입니다. 경진년에 이방간 부자가 뜻밖의 변을 일으켜 불쾌한 짓을 행하였으니 왕법에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종은 몰래 이방간과 통하여 슬그머니 주는 물건을 받았으니 신하들이 함께 분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숙번은 속으로 다른 뜻을 품어 불충 무례한 실상이 언동에 나타났으니 일조일석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직은 본래 변을 엿보는 마음을 품어서 가만히 불축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염치용이 범죄한 날을 당하여 교묘하게 은사를 꾸미어 정부에 청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염치용은
패가한 나머지였으나 다시 성상의 은혜를 입었으니 제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갑자기 근거 없는 말을 바라여 상덕을 더럽히고자 하였으니 이것은 천지가 용납하지 않고 인신의 불공대천의 원수입니다. 전하가 모두 너그러운 법전을 따라 목숨을 보존하여 혹은 전장에서 편안히 찾아와 완치하게 하고 가인이 왕래하는 것이 평소와 다를 바가 없는데 지금 이 방간을 쓸데없이 조반에 참여시키니 참으로 왕국에 의르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장사정이란 자가 개국 정사의 신하로 벼슬이 이품에 이르렀으면서 또 전하의 만극한 은혜를 저버리고 거첩의 딸이 이미 이 방간에게 시집가서 자식을 낳은 것이 하나가 아님을 알면서 오래 숨기고 나타내지 않아서 불충에 편당하다가 그 형세가 끝내 숨기지 어렵게 되자 이제서야 와서 들어와 전하였으나 오히려 사실대로 다 하지 않았습니다. 신등은 생각건대 불귀한 무리는 비록 깊이 성은을 입어 성명을 보존하여도 불충한 짓을 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어찌 전하의 재생한 은혜를 감격하고 사모하여 몸을 돌이켜 스스로 책할 줄 알겠습니까? 다른 날에 가만히 서로 당부하여 환히 소홀한 때에 대해서 생길까 극이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편안할 때 위태한 것을 잊지 마시어 이방간 부저와 심종, 이직, 이숙번, 염치용, 정사정의 죄를 밝게 법대로 처치하여 후일의 화안의 사악을 영구히 막아서 일국 시민에 바라는 것을 쾌하게 하소서. 소를 올렸으나 공중에 머물러 두었다. 태종실록 3사건 태종 17년 12월 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6조 난간에 교대하는 법을 아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6조 18사에 각각 이원을 둔 것은 대개 그 사를 오로지 맡아서 그 직임에 오래 있게 한 것입니다. 지금 한 사이에서 교대가 있으면 나머지 또 모두 차례로 교대에 옮기니 설관한 본의를 대단히 잃었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6조의 정랑 좌랑에 세력 죄수된 자가 있으면 상관의 고하를 물론하고 모두 교대하는 일을 맡아 교대하여 옮기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서 그 임무를 오로지 하는 것이 거의 편익할까 합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사건 태종 17년 12월 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공조, 좌랑, 박경빈, 조수산 등을 파직하다. 공조에서 공물, 병관에서 무역하였는데 박경빈 등이 각각 사사 물건을 공불에 섞어서 함부로 무역하였다가 일이 발각되었으므로 헌사에서 죄주기를 청한 때문이었다. 동평관은 조선조 때 일본 사신이 와서 머무르던 객관인데 지금 서울의 예관동에 있었다. 태종실록 3사건 태종 17년 12월 9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사헌 감찰 최덕지 허명을 파직하다. 처음에 감찰수 김소남 등이 감찰 김윤, 정곡의 범한 것을 가지고 본부에 보고하였는데 임금이 김윤 등의 범한 것이 다른 사람의 죄보다 경하다고 하여 특별히 식사에 나오도록 명하였다. 최덕지 등이 김윤과 정곡이 비염하지 않고 취직한 것이 풍헌의 직임이 어그러진다 하여 본부에 고하였다. 최덕지 등을 불러 그 까닭을 묻고 의금부에 가두었다가 사흘 만에 석방하고 그 지급하였다. 태종실록 3사군 태종 17년 12월 9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이교 김상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교를 동지돈영 부사로, 김상려를 좌군 총재로, 이담을 우군 총재로, 홍여방을 강원도 도관찰사로 삼았다. 태종실록 3사군 태종 17년 12월 9일 경인 세 번째 기사. 대마도 수호 종적무가 종을 만들어 주기를 청하다. 동철 500건을 보내었으니 종을 본보기로 만들어 주기를 청한 것이다. 하교하기를 지금은 우선 주저하여 주되 식을 삼지는 말라 하였다. 태종실록 3사군 태종 17년 12월 9일 경인 네 번째 기사. 남양부사 박기, 수원부사 허반석을 손실이 맞지 않아 파직시키다. 경찰관이 손실이 맞지 않다고 아뢰었기 때문이었다. 성공감정 유순도가 지안성군사로 있을 때 또한 손실이 맞지 않았으므로 아울러 파직하였다. 태종실록 3사군 태종 17년 12월 9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좌의정 박은 이주판서 시몬 등에게 직사에 나오도록 하다.
참판 탁신, 지신사, 조말생 등에게 직사에 나오라고 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이조에서 사관을 청구하는 법을 고치지 않고 일망에 세 사람을 계달하여 차하하였는데 이에 관원에서 문선사, 정랑, 우승범, 좌랑, 김지형을 탄핵하였기 때문에 당상관이 모두 피엄하고 나오지 않았었다. 이때 이르러 임금이 정은 나유수를 불러 하교하기를 간관이 이조를 탄핵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출사하여 행공하도록 명한 것이니 너희들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태종실록 3사군 태종 17년 12월 12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임금이 인덕궁에 나가 술자리를 베풀다. 극진이 즐기었는데 세자와 종신이 시연하였다. 시위하는 신로에게 술을 주었는데 밤에 파하였다. 시종하는 군사가 추위를 참는 것이 불쌍하니 상왕께서 머무르기를 청하기 때문에 다시 머무른 것이다 하고 군사에게 술과 고기를 주었다. 태종실록 3사군 태종 17년 12월 12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이 양들을 금기와 제시를 옮길 것을 살펴보기 위해 마리산에 보내다. 대은 원숙이 마리산 참성에 금기가 없고 제궁 땅이 낮다고 아랜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3사군 태종 17년 12월 14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전성군감정 류순도를 다시 직사에 나오도록 명하다. 장차 서장관에 충당하여 의서 복서를 국경에서 배우게 하려 함이었다. 유순도에게 명하였다. 의방 오행복서와 연금책을 사서 가지고 오라. 태종실록 3사군 태종 17년 12월 14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친양하는 예절의 절차를 올리다. 처음에 변계량이 아래여 청하기를 종묘의 친히 제사하는 날에 실마다 잔을 올리고 제배를 행한 뒤 소차에 들어가서 앉아 쉬다가 엄복할 때 이르러 위차에 나와 엄복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실마다 제배 행하는 것은 가하지만 소차에 들어가서 앉아 쉬는 것은 미편하다. 내 몸으로서 본다면 세자가 내게 잔을 올리고 소차에 들어가고 그 아우가 차례로 잔을 올릴 때 세자는 아랑곳 없이 물러간다면 나와 세자의 뜻이 어떠하겠는가. 고문의 상과의 아래라. 변계량이 송나라 고종 때에 이 예가 있었습니다. 고종이 친히 종묘에 제사할 때 조계 동쪽에 소차를 설치하고 헌작이 끝나면 소차에 들어가서 아헌 종헌을 기다리고 또 실마다 관창과 작헌을 한 뒤에 지게문 밖에 나와 제배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제인은 이미 정한 제도가 있는데 대신이 집례하면 각각 소견대로 다시 법제를 세우니 어느 때에 정하여지겠는가. 고종이 참으로 현명한 임금이지만 위에 있는 것이 30여 년인데 이 법은 고종이 늙었을 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물며 소차에 들어가는 것이 조종의 명령이 아니니 어찌 이 제도에 국한할 수 있겠는가. 변계량이 대답하였다. 임금이 오래 당하에 서 있으면 아헌관, 종헌관이 마음이 반드시 미안하여 헌작하는 일을 빨리 행하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성과 공경이 온전하지 못할까 두렵고 또 조종의 신령도 반드시 전하가 오래 서 있는데 편하지 못할 것이니 청컨대 이 법을 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회하지 않고 말하였다. 경솔이 고칠 수 없으니 아직 그대로 두라. 음복은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제관들이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이고 관창은 제사 때 울창주, 울금향을 넣어 빚은 술을 땅에 부어 강신하던 일을 말한다. 태종실록 3사군 태종 17년 12월 14일 을민 세 번째 기사 장지화의 아들 장옥상을 불러오라 명하다. 병조판서 김한로가 자리를 피하여 울면서 아뢰기를 신이 무자년 이전에 딸을 역신 장지화의 아들 장옥상에게 안으로 주었고 무자년에 이르러 세자가 신의 딸에게 장가들었습니다. 신은 장옥상이 아무 걱정 없이 서울에 머물까 두려워하여 전라도에 보내어 두었습니다. 전일에 신의 딸이 올라와서 말하기를 남편 때문에 어머니의 연결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또 아버지의 돌아가는 것도 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울면서 아뢰입니다만 항공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어제 세자의 자세한 말을 듣고 이미 경의 뜻을 알았다. 경이 황공이 여기는 것은 좁은 생각이다. 내가 심효생 남은 정도전의 아들에 있어서도 패하지 않고 소용하였는데 어찌 홀로 장지화의 아들에게만 혐의가 있겠는가. 내가 일찍이 알지 못한 때문이다. 곧 불러오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3사건 태종 17년 12월 14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감찰의 신구례를 금하도록 하다. 의관을 벗고 땅에 엎드려 배알라하고 동간의 집에 사사로이 서로 모이는 따위의 일이 있었다. 임금이 말하였다. 2번이나 일찍이 수교하였는데 어찌 번거롭게 다시 신청하는가. 그러나 미비한 것이 있으면 다만 그것만을 들어서 다시 아뢰어라. 신구례는 조선 초기에 감찰에 새로 임명된 신관이 구관에게 인사를 드리던 예인데 의관을 벗고 땅에 엎드려 배하라고 음식을 차려 대접하는 등 배단이 많았으므로 금지하였다. 허참 예이다. 태종실록 3사건 태종 17년 12월 15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서운관에게 간직한 참새를 불사르다. 참새 2상자를 불살랐다. 풍속이 전조의 습관을 인습하여 엄양 구기를 혹신하여 부모가 죽어도 여러 해를 장사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 임금이 박은 조말생에게 명하여 서운관에 앉아서 엄양스를 모조리 찾아내 요망하고 허탄하여 정상에서 어그러진 것을 골라 불태웠다. 태종실록 3사건 태종 17년 12월 15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충청도 도관자에서 맹사성이 배사하다. 임금이 친히 보고 들으니 경에게 늙은 아비가 있다 하므로 이 직임을 준 것이다. 어미의 나이 얼마인가 또 어느 고을에 있는가 하니 맹사성이 대답하기를 신의 아비의 나이 83세이고 온수현에 있습니다 했다. 임금이 경은 가서 아비에게 효도를 다하고 나라 정사를 근심하여 염려하라 하고 이나에 여러 가지 약을 주었다. 배사는 신하가 임금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태종실록 3사건 태종 17년 12월 17일 모술 첫 번째 기사 성전색 채하늘 의금부에 가두다. 이보다 앞서 통사 김시우가 사신을 영접하기 위하여 의주에 가는데 임금이 전지하기를 사신의 거듭과 언어를 수시로 고치보하여 아뢰라 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10여일이 되므로 계문하는 자가 없으므로 임금이 그 까닭을 채한에게 물으니 채한이 명백하게 정귀하지 않았던 때문이다. 임금이 노하여 사신의 거독은 나라의 큰일인데 너가 성전의 책임을 맡아서 어찌하여 공경하고 조심하지 않는가 하고 명하여 가두었다가 3일 만에 석방하여 제 집으로 돌려보내고 통사 김을현을 보내어 사신에게 모의 모간 이 엄을 주었다. 태종실록 34권 세종 17년 10일 17일 모술 두 번째 기사 지신사 조말생을 의금부에 가두다. 이보다 앞서 예족 참판 허조가 조말생에게 원일에 군신이 함께 참치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반드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허조가 이에 정지한다고 중에 행문이 처바했다. 이때 이르러 임금이 조말생에게 묻기를 지금 사신이 있고 하니 원일에 군신이 함께 잔치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하니 조말생이 대답하기를 허조가 신을 보고 의논하기를 잔치는 많고 물건은 적으니 구비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하기에 신이 이 말을 듣고 반드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했다. 허조를 불러 보니 과연 그러하였다. 임금이 노하여 이것은 큰일인데 아뢰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고 명하여 가두었다가 이튿날 석방하여 집으로 돌려보냈다. 태종실록 3사건 태종 17년 12월 1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병조 판서 김한로 등이 외적을 방비하는 계책을 올리다. 도준무 이원이 외적을 방비하는 계책을 올렸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신등이 지금 들으니 대내전 외인이 장차 대마도 외인 종정무를 토벌한다고 하니 신등은 종정무가 이기지 못하면 반드시 쫓겨 유리하다가 필경 의지할 곳이 없어 우리 변방을 도둑질하여 백성이 그 해를 받게 될까 두렵습니다. 근래에 배를 타는 장졸이 전하의 성하신 덕을 힘입어 외적이 이르지 않기 때문에 언덕에 의지하여 편안히 자고 있습니다. 청건대 이문하의 불후에 대비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외노가 비록 저희끼리 공격하더라도 변방 백성에게 크게 해될 것은 없다. 만일 의문하면 백성이 반드시 놀라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니 아직 천천히 하라. 태종실록 3사건 태종 17년 12월 2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노기산 원민생 등이 북경에서 돌아와 아뢰다. 한화 김덕장이 북경에서 돌아왔다. 원민생이 아뢰다. 지난달 10월 초 8일 황씨 한씨가 통주로부터 먼저 들어가고 신등은 초 9일에 북경에 들어가서 10일에 조현하니 황제가 신을 보고 먼저 웃으며 선유하기를 너희들이 왔구나. 황씨가 약을 먹었느냐 하기에 원민생이 대답하기를 노상에서 병이 심하여 지극히 걱정하였습니다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국왕이 지성으로 보내어 왔으니 참으로 어려우니다. 한시 여하는 대단히 총명하고 영리하다. 내가 돌아가거든 국왕께 자세히 말하라 하고 확을 광록소경으로 삼고 물건을 대단히 후하게 주고 황씨 한씨 두 여자의 집에 금은 채 100다위의 물건을 주었습니다. 11월 초 2일에 하직하였더니 황제가 육선제에 이르기를 노중에서 사람을 보내어 알리지 않으면 국왕이 자세히 알지 못할 것이니 신뢰하지 말고 상사를 교부하고 하루 이틀 묵면서 포마가 먼저 오고 다른 사람은 뒤따라오라 하고 민생에게 이르기를 너희 날에 이르러 육선제가 예를 행할 때 육선제로 하여금 신뢰하지 말게 하라. 너는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다른 날 황제가 말하기를 일본 국왕의 무례한 일을 너가 아는가 하기에 원미생이 대답하기를 일본 본국의 일은 신이 알지 못하나 적도의 일은 대강합니다. 스스로 행장을 만들어 가지고 조선 지경에 이르러 방어가 단단하고 튼튼하면 가지고 온 의염으로 민간의 미국과 바꾸기를 청하고 사람이 없는 곳이면 방어가 허술한 곳에는 틈을 타서 들어와 침노하였고 살상하고 혹은 노력하여 본국 사람이 많이 잡혀가서 적도에 살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한림은 금의 위 간운에 명하여 선유하기를 조선에도 또한 이와 같은 일이 있구나. 금년에 외적이 영해위를 침노하니 해망인이 먼저 천옥소를 고하였는데 천옥소가 술을 마시면서 도리어 해망인들을 거짓 고한다고 하여 때려보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외적이 해안에 올라 인물을 살해하고 천옥소 관인들을 잡아가서 모두 죽였다. 행인 여연을 자송하여 일본에 가지고 가는 칙서의 초안을 내게 보라 하였다. 그 칙사에 이르기를 너희 부왕의 아무개가 지성으로 사대하여 중국 조정의 큰 은혜로서 왕을 봉하고 고명 인장을 주어 후대하였는데 지금 너가 아비의 도를 따르지 않고 사람을 시켜 변해해서 군사와 백성을 침노하고 잡아갔으니 마땅히 조정의 큰 법으로 화를 잘 쏘고 잘 싸우는 사람을 보내어 가서 토벌하겠다. 지금 행인 여연을 보내어 내 나라를 이르니 무릇 조정에 잡아간 인물을 조선국왕 아무개처럼 모두 보내어 오라. 조선국왕은 태조 홍무 때부터 이후로 지성으로 사대하여 지금은 한직까지 되었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느냐 하였습니다. 다 보고 나서 도로 바치었습니다. 황제가 유구국 사신이 돌아가는 때를 인하여 선유하기를 너희 나라가 일본국과 서로 친하니 후일에 일본을 정벌하게 되면 너희 나라가 반드시 먼저 길을 인도하여야 한다 하니 사신이 황공이 돌아갔습니다. 11월 초 1일 황제가 정전에 나아가 제불열애보살 명칭가곡 100본과 승정전 300본과 책력 100본을 주므로 신등이 흠수하고 초1에 출발하여 돌아왔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일본 칙초와 유국국 칙명을 어째서 배신으로 하여금 알게 하였는가? 해망이는 중국 명나라 때 해구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해안의 망대의 적을 살피던 사람이고 고명은 사령장이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12월 20일 신축 두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허조 조말생 등이 동연을 계문하지 않은 죄를 청하다. 상소는 대략 이렇하였다. 허조가 작지 않은 군신의 동연을 처음에 계문하지 않고 행문 이첩하였으며 정지할 때도 또한 계문하지 않았습니다. 조말생은 사람을 보내어 사신을 행차를 탐지하여 수시로 계문하는 것이 가한데 일찍 이것을 염려하지 않고 김시우가 떠날 때를 당하여 사신이 강을 건너면 그때 이르러 계문하라는 일을 또한 분명히 말하지 않아서 초 9일에 강을 건넌다는 소식을 16일이 되어도 와서 고하는 자가 없게 되었고 또 인공과 신하가 함께 잔치하는 것을 정지하는 일도 또한 아뢰지 않고 허조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허조의 행문이 이첩한 관자를 임의로 회수하였으니 실로 모두 왕명을 출납하고 예의를 맡아보는 직책에 어긋났습니다. 위의 항목의 허조 조말생의 율에 의하여 논지하여 신하로서 제멋대로 하는 불경한 죄를 밝히소서. 채하는 성전책으로서 공경하고 조심하지 않아서 명령한 것을 잃었으니 아울러 논제하여 삼가지 않은 것을 경계하소서. 임금이 듣지 않았다. 관자는 관문이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12월 20일 신축 세번째 기사 각도에서 화기를 바치는 것을 정지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상림의 화기는 짐이 무거워서 먼 지방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오기에 어려운 물건인데 매년 진공하는 것이 미편하다. 이제부터 이후로는 특지가 있지 않으면 상납하지 말아서 백성의 힘을 넉넉히 하라. 화기는 생화를 꽂는 그릇이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12월 20일 신중 네번째 기사 영평, 현령, 민열 등을 손실이 맞지 않은 때문에 파직하다. 안협, 현감, 김순, 포천, 현감, 송포 등을 파직하였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12월 20일 신축 5번째 기사 경기경찰관 김간을 김순의 일로 파직하다. 죄를 임의로 감한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12월 20일 신축 6번째 기사 신성전과 열애 명칭 가곡을 여러 곳에 반포하다. 신성전과 열애 명칭 가곡 각종 사사에 반포하고 각사와 여러 경대부의 집에까지 두루 미치었다. 신성전이란 것은 한나라의 이래로 여러 괴탄한 중의 요망한 말과 괴이한 행적을 모은 것이고 가곡이란 것은 여러 부처 보살의 이름을 모아 음률에 비한 것이다. 황제가 남녀로 하여금 날마다 외교하고 인하여 여러 나라에 주었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12월 20일 신축 7번째서 허조 조말생에게 직사에 나오라고 명하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12월 20일 신축 8번째 기사 현임관으로 하여금 항상 사모를 쓰게 하다. 예조에서 을의 상정소에서 의논하였다. 무릇 대소관리가 조로에서 비와 눈이 오는 날이 아닌데 갓을 쓰는 것이 실험이 편하니 빌건대 중국 제도에 의하여 삼궁갑사를 제외하고 동서 눈무관리와 전함 관직이 있는 자는 비나 눈이 오는 날이 아니면 항상 사모를 써서 조정의 이를 엄숙하게 하고 어기는 자는 과단하소서. 임금이 명령하였다. 오는 무술년 정월 1일, 초 1일부터 시작하여 행하라. 조로는 조회하러 여러 신하가 왕래하던 길을 말한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12월 20일 신축 9번째 기사 환학 김덕장이 그 먼저사 등을 양전에 바치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11월 25일 병호 첫번째 기사 임금이 문소전에 제사하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12월 25일 병호 두번째 기사 행다감차를 각도에 보내다. 판광주 목사 우희열이 전라도로부터 만경, 함열, 두현 사이에 제방을 터넣어 물을 빼고 고기를 잡은 것이 있다고 아뢰었다. 곧 의금부에 명하여 그 수령을 잡아다가 안음하여 묻고 또 감찰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어 감사 수령으로 제방 창고를 수리하지 않은 자를 규찰하여 아뢰게 하고 또 행대 감찰에게 명하여 만일 제방을 친히 살피지 못한 곳은 그 각 고을 수령에게 견실하게 보수하였다는 초장을 받아서 속히 와서 복명하게 하였다. 이에 함열, 현감, 김규인, 임피, 현령, 한계복은 각각 태 50대를 받아 속받아 환임시키고 제방을 터놓은 사람은 장 80대를 때리었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12월 26일 정미 첫번째 기사 상왕이 권은능에 참배하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12월 26일 정미 두번째 기사 병조 정랑 서성을 의금부에 내리다. 임금이 창덕군 송정에 나가서 진헌한 별말을 점열하여 보고 한 말을 가리키며 이 말은 도총재 이화영이 일찍이 내게 바친 것인데 달려봤더니 곧 절었으므로 사복에게 명하여 팔았었다. 지금 이번에 진헌하는데 아울러 입격하였으니 이것은 병조에 간서 간택하기를 성실하게 하지 못한 것이다. 곧 성여사 정랑 서성을 가두었다. 태종실록 3사권 태종 17년 12월 26일 정미 세번째 기사 지승문원사 신장교리 이경 등을 의금부에 가두다. 김균 등 의금부에 가두었다. 진현사 노기산이 아뢰기를 가지고 간 주본의 피봉에 대압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 원미생으로 하여금 대압하게 하였습니다. 임금이 승문원을 설치한 것은 온전히 4대 문서를 관장하기 위한 것인데 주장하는 유생이 어째서 마음을 쓰지 않았는가 하고 명하여 신장 등을 가두었다. 대압은 임금 대신 3분간 이상의 서류에서 압하는 것이다.
태종실록 3사건 태종 17년 10일 26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종실 제군, 부마 제군 등과 녹과를 상정하다. 돈영부 첨지부사 이상의 녹과를 상정하였다. 1. 종신 제군의 녹과는 아울러 상관에 따르고 오직 대군은 제1과에 3석을 더 줄 것. 제1. 부마 제군은 종실 제군과 함께 상관을 따를 것. 1. 이성 제군은 아울러 실직에 따르고 정승이 아직 부원군이 되지 않았으면 모두 제2과에 올릴 것. 1. 돈영부, 영부사, 판부사는 모두 전과 같이 하고 지부사, 동지부사, 첨지부사는 영부사에 의하여 차례로 한 등을 감아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보다 앞서 박은이 아뢰기를 옛부터 한관의 녹과는 등수를 내리었으니 지금 돈영부 첨지 이상의 녹과를 반드시 한관에 준하여 받게 할 것이 못됩니다. 마땅히 유사히 명하여 고쳐 상정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곧 예조와 의례 상정소에 명하여 의논하여 계문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3사건 태종 17년 10일 26일 정미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대군, 부원군, 제군에 배양하는 조례의 수를 아래다. 조례는 4명으로 대군의 배령은 4명으로 부원군의 배령은 2명으로 제군의 배행은 1명으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조례는 관하에서 부리는 하인을 말한다. 태종실록 3사건 태종 17년 12월 27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도총재 이화영이 매 2련을 바치다. 태종실록 3사건 태종 17년 12월 27일 무수인 두 번째 기사 부평도 경찰관 민문을 손과 실이 맞지 않은 때문에 파직시키다. 개성의 전지를 전년 정각하지 않기 때문에 개성유사도사 오경부를 파직하였다. 통진현감 전유겸 고양현감 유중문도 또한 모두 고철을 잘못하였으므로 태를 때리어 환임시켰다. 태종실록 3사건 태종 17년 12월 27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전서운 부정조 이구를 의금부에 가두다. 대통령으로 본조의 책력과 비교함으로써 차호된 곳이 있었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3사건 태종 17년 12월 29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송첩 553통을 불태워 없애다. 형조 도관에 아뢰기를 원고가 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11일 금날 안에 여전히 헌신하지 않는 자는 문서를 태워 없애고 다시 정리하지 말라는 것은 일찍이 결지가 있었습니다. 가보년 이후 금년 9월 초 1일 이전에 신정하여 개하한 것과 형조사원부 세권색 이송사에 정장한 소장을 모두 다 불태워 없앴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불태워 없어진 것이 모두 553통이었다. 태종실록 3사건 태종 17년 12월 28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서성 이광 등을 직사에 나오게 하다. 태종실록 3사건 태종 17년 12월 29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내사 봉어 육선제가 직서를 받들고 오니 임금이 나아가 맞이하다. 임금이 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모하루에 나가 맞이하고 산붕을 맺고 나래를 갖추어 인도하여 장덕궁에 이르러 칙서와 상사를 받았다. 칙서에 이르기를 왕이 공손히 조정을 섬겨 가건하여 게으르게 하지 않으니 참으로 가장하다. 특히 봉어 육선제를 보내어 언양, 책, 배 따위의 물건을 주는 것이니 왕은 영수하라. 그러므로 조칙한다 하였다. 여러 가지 물건을 주었고 되게 우리가 천하를 바친 것을 기쁘게 여긴 것이었으므로 사신들이 태평관으로 가니 임금이 잔치 베풀고 조말생에게 명하여 사신에게 안마, 의복, 갓화, 호상 따위의 물건을 주고 두목, 유용 등 18인에게 각각 마필, 의복, 안, 목, 갓을 주었다. 사신이 기뻐서 살해하였다. 전하의 지성은 참으로 드뭅니다. 태종실록 3사건 태종 17년 12월 29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신장 김균을 파직하다. 태종실록 3사건 태종 17년 12월 30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상서한 저사를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유정현, 박은, 한상경에는 각각 2필씩 이원, 성발도, 김점, 육조판서, 참판, 대사원,
영동령, 이평군, 석근, 이평군, 이원생, 순평군, 이군생, 이국대원에 각각 막 한 필씩 주었다. 태종실록 3사건 태종 17년 12월 30일 시내 두 번째 기사. 사신 육선제가 가지고 온 물건들을 황씨의 어머니 집에 보내다. 그외 10개와 서봉 하나를 황씨 어머니 집에 실어 보냈다. 황씨 어머니가 상사받은 금 25냥 중 금은 100원, 100냥 중 금 1단, 각색 저사 5필, 모자 1필, 직금 화하포 3개, 백당 1기를 사위 김덕정에게 주어 임금에게 바친. 임금이 금 25냥 중 100은 56장을 도로 주었다. 또 100은 50냥 중 저사 4필, 책연 4필, 직금 화하포 2개, 백어라 수파 2조, 백당기 1기를 중궁에 바치고 인하여 황씨의 서봉을 대어 은사에 고하니 임금에게 올리니 임금이 보고 그 글을 도로 내려주었다. 그런 일을 하였다. 황씨는 모친 대인 좌전에 글을 올립니다. 추위에 대하여 생각하건대 존체 강령하시며 복을 많이 받으소서. 이어 봉어 육선제를 보내어 예물을 가지고 문안의 공경을 바치니 엎드려 빌건대 감납하소서. 다 갖추어 못합니다만 예물은 금, 은, 각색저사, 각색금, 단견, 모자, 백두라며 백으라 수파, 백두화 수건, 저사 오체 수침정, 각색 직금 화저 사포, 백당 등이었다. 태종실록 3사건 태종 17년 12월 30일 시내 세 번째 기사. 김덕장을 안녕부 승으로 삼다. 한학에게 월봉을 주었다. 월봉은 나라에서 다달이 내려주던 복록 특수한 신문의 하나였다. 태종실록 3사건 태종 17년 12월 30일 시내 네 번째 기사. 대마도 종족무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